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전의 제품을 구하느라 미국 이베이 쪽에서 경매를 통해서 구입하느라고 입수가 오래 걸리고 힘들었습니다. 제품을 보자면 미국 쪽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완충제가 미국 잡지로 채워져 있었어요. 이런 게 완충제로 들어있었네요. 두 개가 왔어요. 일단 첫 번째 제품 보여드리면 몇십 년 전에 나온 모델인데 무어 액션 콜렉티블이라고 예전에 무어사라는 곳에서 나온 6인치 피규어예요. 뱀피렐라라는 섹시한 여성 흡혈귀도 내주었고요. 국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북미 쪽이나 미국 쪽에서는 꽤 알려진 회사입니다. 예전에 MBC에서 미녀와 뱀파이어라고요. 1997년 3월부터 2003년 5월 20일까지 시즌 7까지 방영했던 인기 드라마였어요. 뱀파이어 슬레이어라는 이쁘장한 하이틴 스타가 뱀파이어들을 물리치는 단순한 스토리예요. 이 주인공인 사라 미셸 갤러라는 여성분이 이 드라마를 모두 하드캐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배우의 얼굴은 굉장히 미인입니다. 몇십 년 전에 나온 피규어인데도요. 배우의 얼굴을 그래도 잘 조형을 했어요. Based on the series created by 조스 웨던이라고 써있잖아요. 이 조스 웨던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조스 웨던은 어벤져스와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각본가예요. 감독도 하셨었고 각본도 쓰셨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저스티스 리그의 감독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 당시에 조스 웨던이 버피 더 뱀파이어 슬레이어의 이 드라마를 창조하신 분이고요. 스컬프드 바이 클레이번 무어라고요. 클레이번 무어라는 회사인지 개인인지 모르겠지만 그 분에 의해서 조용히 됐다는 거죠. 사라 미셸 갤러의 사진과 이 시리즈의 인물들이 있어요. 루퍼트 자이스라는 인물은 이 뱀파이어 슬레이어를 담당하는 조직의 일원으로서요. 유일하게 이 하이틴 드라마에서는 어른으로 나오고요. 오즈라는 동료도 있고 코델리아라는 극에서는 재수없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로 나왔었고 젠더라는 인물도 있고 스파이크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하이틴 청춘물 드라마를 표방하면서도 뱀파이어를 죽이는 호러틱한 드라마였어요. MBC에서도 방영해서 인기는 어느 정도 있었던 걸로 알아요. 사라 미셸 갤러 주인공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면요. 1977년 4월 14일생이고요. 뱀띠고요. 47세로 만으로 45세입니다.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160cm 정도 되고요. 자녀가 2명 있는 유부녀예요. 미국 뉴욕 출생인데 보육원 교사였던 엄마, 아버지는 위류 공장의 노동자였는데 아버지가 7세 때 부모의 이혼 뒤에요. 엄마를 따라 맨하탄에 거주했고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4세 때 연예인으로 데뷔를 했었고요. 피겨 스케이팅 선수와 태권도 선수도 했었고 집안이 어려워 간혹 학창시절에 따돌림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배우로 일찍 데뷔해서 성공을 한 케이스인데 딱히 버피 더 뱀파이어 슬레이어 이후에는 크게 눈에 띄는 활약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화면에 보시면 현재의 모습도 곱게 나이가 드셨는데요. 현재도 미인이고 나이 들어서 역변했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이 드라마는 1997년 3월 10일부터 2003년 5월 20일까지 시즌 7까지 방영됐던 인기 드라마였고요. 사이드쇼에서도 피규어가 나왔고 12인치로 시리즈로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 이 사이드쇼 12인치 버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어사이 제가 소개하는 제품과요. 다이아몬드 셀렉트에서 나온 버피가 여러 시리즈로 나왔었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다이아몬드 셀렉트에서 여러 시리즈로 시즌별로 이렇게 나왔었고요. 무어사에서도 그 시리즈가 여러 개로 나왔고 코델리아나 젠더나 스파이크 그리고 오즈, 로버트 자이스까지 시리즈로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크랭을 출시한 로얄 서브젝트라는 회사에서 버피가 출시를 됐는데요. 이 회사의 버피는 크기가 6인치 이하예요. 5인치 정도 되는데 크기도 작지만 버피 얼굴을 안 닮게 조형을 해서 제조사에게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요. 안 닮게 조형을 했기 때문에 많이 팔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손상 없이 열기 위해서요. 밑부분만 커팅을 해줄게요. 몇십 년간 잠들어 있던 이 박스를요 밑부분만 커팅해서요 이렇게 커팅해서 열어주면은 요것만 쏙 빠지긴 하는데 디스플레이 스탠드가 요거는 손상을 입을 것 같아요. 이쪽에 부품을 꺼내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손상이 갑니다. 베이스를 만들어 보면요 끼워주면 베이스가 완성이 되는데요. 묘비가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자에서 모든 루즈를 다 꺼냈고요. 얼굴을 가까이서 보면은 조형 자체는 잘 나왔어요. 근데 도색이나 그런 것들이 예전 방식이기 때문에 도색 부분에서는 마음에는 안 드는데 조형 자체는 잘 나왔습니다. 헤어가 연질이 아니에요. 헤드가 많이 움직이는 편은 아니고요. 회전되고요. 여기까지 움직이고 여기 회전되고 여기 회전되고 이 정도 움직이고 여기 회전됩니다. 허리 쪽은 여기가 돌아가는 기믹은 없고요. 이쪽 다리에서 이 정도
올라가고 회전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체를 살리기 위해서 관절을 어느 정도 희생한 건데요. 각선미는 잘 빠지게 조형이 잘 되어 있는데 축관절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회전이 되고 무릎은 이 정도까지가 한계입니다. 발목 관절은 없어요. 여기는 움직이는 관절은 없고요.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회전되고 구부러지고 여기 회전되고 여기 또 회전되고. 얼굴 조형은 6인치 치고는 잘 나왔어요. 도색이 좀 문제가 돼서 그렇지 여체의 실루엣도 잘 표현했고요. 구부러지게 조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다리가 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계고 구부러지는 관절이 무릎에서 여기까지가 한계. 어느 정도 스태츄로 표방하면서도 관절은 약간 있게. 예전에 카이오도에서 만들던 2000X식의 방식이었는데요. 그거랑 비슷하게 만들어놨네요. 무기는 도끼와 낫 같은 거 2개, 나무꼬챙이 2개, 그리고 석궁이 그래도 디테일하게 잘 나왔네요. 그래서 석궁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석궁을 쥘 수 있고 도끼와 낫을 또 들 수 있고요. 나무 꼬챙이 같은 거 이런 것도 들 수가 있습니다. 2군데에 돌기가 있어서 스탠드에 끼울 수가 있습니다. 발에 구멍이 있고요. 도끼 든 모습이고요. 이렇게 스탠드 없이 자립은 할 수 있지만 오른쪽 무릎 쪽이 완전히 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접지성이 좋은 편은 아니죠. 발목 관절은 안 움직이는데 또 하이힐이라 이렇게 간신히 세워보기는 했습니다. 관절을 요리조리 돌려주면 설 수는 있습니다. 베이스 보면은 이런 덩굴 같은 것도 조용히 마음에 들긴 하네요. 시대 감안하고 나왔어도요, 지금 봐도 크게 떨어진다는 느낌은 없고요. 오히려 로얄 서브젝트 버피보다는 훨씬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요, 버피 제품인데요. 사라 미셸 갤러의 스티커가 붙어있는 블리스터의 졸업날 버피라고 시즌별로 나오는 피규어 같아요. 루즈 보면 수감 루즈가 있고요. 요것도 버피 얼굴 조형을 잘 살렸어요. 팔을 교체할 수가 있는데요, 민소매 팔로 교체를 할 수가 있고요. 아쉬운 거는 이 골반 쪽의 관절이 보기가 좀 안 좋게 조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시리즈가 이런 식의 관절로 되어 있더라고요. 무어사이 관절보다는 더 잘 움직이고 그렇지만 관절을 잘 움직이게 해주기 위해서 조형에 희생을 해버렸어요. 써니데일 하이 99라고 그래서요, 미래는 우리 것이라고 이제 영어로 써있고요. 각 시즌별로 나오는 버피 피규어를 나열을 해놨습니다. 졸업날에 페이스와 버피 피규어가 있고요. Once More with Feeling 버피 시리즈 여기 또 하나 있고요. 배드걸 페이스도 있고, 엔드 오브 데이즈의 버피와 페이스 도끼를 들고 있는 버피가 있습니다. 버피가 머리 묶은 모양도 있고요. 빨간 티를 입고 있고 검은 바지를 입은 버피도 있고요. 이 졸업날 버피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게 민소매로 바꿀 수 있는 팔이 들어있는 루즈 때문에 좀 인기가 많아요. 여기 시리즈 중에서는 이 버피가 인기가 제일 많고 얼굴 조형을 닮게 잘 만들었습니다. 아까 무어사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하이틴 시절의 버피고요. 요거는 이제 졸업날의 버피를 형상화했기 때문에 하이틴 때보다는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버피로 조형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다이아몬드 셀렉트 토이는 저가의 스태츄도 많이 만들고요. 마블 계열의 7, 8인치 크기의 피규어도 많이 나오고 있죠. 칼로 요 부분이랑 이렇게 잘라주고 또 이 부분 잘라주면요, 박스 손상 없이 블리스터를 개봉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맥팔레인 피규어 개봉하듯이 개봉하면 되는데 개봉할 때 냄새도 똑같아요. 맥팔레인 때도 이렇게 블리스터 개봉하게 되면은 그 특유의 플라스틱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향긋하게 나네요. 이렇게 상자를 개봉하게 되면은 안에는 또 열리게 돼 있는데 많은 시리즈가 존재를 해요. 극 중에 나온 다른 남자 피규어도 많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시리즈의 많은 피규어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 안의 구성인데요, 수감 루즈 하나와요, 교체할 수 있는 팔 2개, 책,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버피인데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여기 감싸져 있던 고무는 삭아서 이렇게 끊어집니다. 몇십 년 만에 개봉을 해서 그런지 이런 고무는 삭았죠. 본품에는 이상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얼굴 조형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때 당시 조형 감안해도 상당히 잘 나왔고요. 아까 무어사이 페인팅보다는 좀 더 나은 편 같아요. 프린팅이 되어 있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수갑. 얼굴 조형 꽤 마음에 듭니다. 이게 졸업장이겠죠? 일단 관절이 요거는 연질이에요. 도색이 뭉쳐져서 시간이 흘러 묻어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검은색으로 칠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묻은 부분은 검은색 마카로 덮어주면 될 것 같고요. 머리카락
손가락과 붙어있던 부분들이 도색이 묻어났습니다. 팔을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을 빼주면 축이나 회전관절 없이 골기만 들어있어요. 이 부분의 어깨관절은 이렇게 회전만 되는 식이고요. 여기 회전축, 여기 이중관절로 돼 있어서 다른 부분의 관절은 팔이 잘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는 연질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의 팔도 빼지고, 보통 이런 연질들은 시간이 지나면 고무가 열화돼가지고 다 부서지거나 갈라지는데, 보관을 판매자가 잘 했는지 또 쌩쌩하게 연질로 내구성이 유지가 됩니다. 관절들 보면은 도색으로 떡칠이 돼 있어가지고 움직일 때 위태위태해요. 조심스럽게 움직여줘야 될 것 같은데, 해외 유튜버들도 이렇게 움직이다가 파손된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안심할 수는 없는데 팔 관절이 꽤 잘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 돌아가고 축이 있고, 팔목에도 회전축이 있고, 팔 쪽에도 또 회전축이 있고, 팔꿈치는 이 정도까지도 움직이고요. 빼준 팔에요. 이 팔을 딱 껴주면요, 이득은 상박 쪽에서도 회전이 되고요, 이렇게 축관절로 관절을 더 잘 움직일 수 있는 팔로 교체를 해줄 수가 있어요. 팔을 바꿔주고, 헤드는 여기가 연질이라서요,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 쪽도 옆으로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요, 뒤쪽으로 앞쪽으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이쪽은 관절이 분할은 안 돼 있고요. 허벅지 쪽은 여기까지 벌어지고요, 돌아가고, 무릎 쪽에서는 이중관절로 이렇게 돼 있고요. 축관절이 있고, 또 회전관절로 돌아갈 수가 있고요. 발등 관절도 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뻑뻑한데요, 여기가 관절이 굳은 것 같아요. 여기를 한번 돌려봐 줄게요. 여기가 좀 뻑뻑해요. 그래서 아이고 저도 여기가 파손이 됐네요. 해외 유저들 보면요, 이쪽 부분 파손이 말이 많거든요. 여기가 성형 자체가 애초에 좀 타이트하게 성형이 된 것 같아요. 해외 유저들 리뷰 보면요, 다들 여기가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바스라지는 것 같아요. 제 것도 역시나 바스라졌는데, 여기는 또 수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다 괜찮은데 이쪽 고관절 쪽이 성형이 보기 싫게 나왔고, 쪽 관절 자체가 불안하게 나와서 파손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부러진 부분을 수리하는 과정은요, 여기 구멍 2개 뚫어주고요, 구멍 2개 뚫어줘서 여기다가 각자 방향마다 철심을 박아줘서 여기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킬 겁니다. 간단하게 수리는 될 것 같아요. 철심을 박아줘서요, 다시 복구를 해줬고요, 이렇게 움직여도 철심을 박았기 때문에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약간의 틈새는요, 에폭시 퍼티로 흰색으로 메꿔줬고요, 도색 삑사리가 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아크릴 물감으로 다시 칠해주면 될 겁니다. 색감을 맞추기가 힘든데요, 얼추 비슷해진 것 같으니까 칠해줄게요. 이런 검정 삑사리 부분도 덧대어서 칠해주고요. 특히나 이 부분이 좀 도색 삑사리가 심한데요, 이 부분, 이쪽 밑부분은 도색을 해서 가려주고요. 수갑과 책을 들고 있는 버피고요, 졸업장은 손에 들고 있습니다. 고관절이 좀 어색하지만 무어사에 비해서 관절 가동에 좀 더 신경을 써준 피규어고요. 관절 가동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무릎 앉아 자세도 잘 취할 수가 있습니다. 무어사가 여성이 각선미에 신경을 쓰느라 관절에 좀 덜 신경을 써줬으면, 다이아몬드 셀렉트 사이 토이는 관절에 신경을 써주는 바람에 각선미는 포기하게 된 사례죠. 두 피규어가 얼굴 같은 조형은 잘 나왔고요. 좌측에 있는 버피 같은 경우는 하이틴 시절의 초기 버전의 버피고요, 오른쪽에 있는 버피는 졸업 시즌의 버피라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버피 피규어입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